여러분, 사람의 진심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노숙자 차림의 노인이 은행 문을 열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해주세요. 늦가을의 바람이 유원그룹 본관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고요한 오후 한도윤 회장은 40층 사무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서서히 켜지며 건물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차가운 유리를 느끼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다들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사람들 사이에서 온기가 점점 사라지는 걸까?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공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가 깔려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 태도 평가, 신입사원 성과 분석, 서비스 효율성 개선안. 도윤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눈을 찡그렸습니다. 글자는 정확했고 표현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진심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효율을 말하고 실적을 강조했지만 사람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는 한 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덮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과만으로는 회사를 세울 수 있지만 마음이 없으면 금세 무너진다.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잔 속의 온기는 이미 식어 있었고 바람이 가늘게 불어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난한 동네의 작은 상점에서 일했습니다. 추운 겨울,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고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차를 부탁했습니다. 그때의 도윤은 그 노인에게 자신이 직접 끓인 생강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노인이 웃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소. 이 따뜻한 차 덕분에 오늘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네. 그날의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도 어쩌면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안쪽에 넣어둔 오래된 손목 시계를 꺼냈습니다. 시계의 표면에는 작은 흠집이 여러 개 있었지만 시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손에 쥐며 낮게 웃었습니다. 이 시계, 내가 가장 힘들던 시절에 산 거지. 초심을 잊지 말자고. 그러나 그 초심은 언제부턴가 현실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비서 이주환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 모두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입사원 평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한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까? 주한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닐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날 밤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내일 변장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노숙자처럼 보이게. 주한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직접 가시려는 겁니까? 그래요.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라면 그걸 깨야죠. 그의 목소리엔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실 안에는 분장 전문가가 도착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낡은 코트, 헝클어진 가발, 다른 신발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그의 얼굴에 그을은 분장을 덧칠하자 거울 속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돈된 사업가의 얼굴은 사라지고 주름과 피로가 깃든 노숙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잠시 거울을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현실과 닮았네요.
그는 서랍에서 회장 명패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이름도 지위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익명의 자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한 씨, 나를 찾지 마요. 오직 결과만 보면 됩니다. 회장님, 혼자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야 진심을 볼 수 있죠. 그는 낡은 캔버스화를 신으며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냄새가 난다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런 세상이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낡은 밴을 타고 도심으로 향할 때 그는 창밖으로 번지는 사람들의 발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한 은행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원은행 본점. 그는 낡은 가방을 어깨에 걸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귀를 때렸지만 그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행 안에서 한 여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리 너머로 비친 그녀의 표정은 집중되어 있었고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서지은. 도윤은 조용히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흘러나오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내일 저 사람을 만나보겠군요.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늦가을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낙엽 하나가 그의 발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유원은행 본점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에서는 따뜻한 조명이 켜지고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희미하게 퍼지는 가운데 서지은은 복사기에 서류를 올려놓으며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정돈된 단발머리와 단정한 회색 정장, 그리고 밝은 인사. 그녀는 이 지점의 막내였지만 누구보다 꼼꼼하고 친절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VIP 고객 응대가 있네요. 그리고 오후엔 대출 상담 예약이 2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도심 거리에서는 이미 출근길 인파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낡은 코트를 걸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는 손에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긁힌 구두, 목이 늘어난 셔츠, 그리고 얼굴엔 피로와 세월이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는 은행 입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은행 안은 따뜻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대기줄에 선 손님들 중 몇 명은 도윤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저분 왜 여기 들어오신 거야? 노숙자 아닌가? 다른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혹시 불안정한 분이면 어쩌죠? 그들의 대화는 작았지만 도윤의 귀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창구 끝쪽에 앉은 서지은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표정을 바르게 고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다른 창구 직원들은 시선을 피했지만
지은은 그를 고객으로 대하듯 정중하게 앉도록 안내했습니다. 도윤은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쓰던 통장을 다시 쓰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은 통장을 받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객님. 재등록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신분증 있으실까요? 그녀는 한결같이 공손했고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은근히 그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저런 분이 계좌를 가지고 있다니. 혹시 사기 아니야?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지은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시스템을 열어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새 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통장은 3개월 이상 미사용 상태라서요. 신분 확인 후 바로 재등록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차분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말했다. 요즘은 젊은 직원들도 다들 바쁘고 냉정하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다르네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누구든 고객이시니까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옆 창구에 남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서 대리님, 잠깐만요. 저분 신분 확인 다시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노숙자 사기 사건 많잖아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절차상 이상 없습니다. 신분증도 정상이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녀의 말에 남직원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도윤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직원 진심이 있구나. 업무가 끝나자 지은은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세요. 혹시 카드도 재발급 받으실까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서류를 작성하며 세심하게 안내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는 펜을 건네며 말했다. 천천히 쓰셔도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 작은 배려가 도윤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절차가 모두 끝나자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쉬세요. 그녀는 자신이 마시던 커피를 3잔에 따르고 컵홀더에 끼워 건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컵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런 친절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은행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유원은행 본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금융. 그 문구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그 말을 지키고 있군요. 지은은 문 쪽을 바라보다가 이미 사라진 그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눈빛이었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창구 옆에 놓인 컵에는 커피 향이 아직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은행을 떠나며 주머니 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서지은, 유원은행 고객서비스팀. 그는 그 이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진심이 남아있는 직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실험은 이미 의미가 있군. 그의 걸음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바람 속에서 그 미소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은행 안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로 햇살이 기울며 사람들의 발걸음도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서지은은 오전에 응대한 노숙자 차림의 남자를 떠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눈빛에는 묘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겉모습과 달리 단정한 태도와 어딘가 익숙한 말투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객으로서 친절히 대했을 뿐이었지만 옆자리 직원들의 시선이 점점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서대리, 오늘 그 손님 뭐 하는 분이야? 분위기 좀 이상하던데. 몰라요. 근데 지은 씨는 왜 그렇게 친절하게 굴었어요? 뒷말이 오가는 사이 박상민 부지점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서대리,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 오전 노숙자처럼 보이는 고객이 왔다던데 사실입니까?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예, 회계 시스템상 등록된 고객이 맞아서 정상적으로 응대했습니다. 박 부지점장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아무리 고객이라도 기본적인 판단은 해야죠. 그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괜히 괜한 일 만들지 맙시다.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고객을 구분해서 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상민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칭찬이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누굴 돕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일은 규정대로 하세요. 그는 손에 든 보고서를 탁자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저분이 너무 차가운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는 낮에 만난 여직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말투, 손길, 그리고 주저함 없는 눈빛. 그 속에는 계산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이런 직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군. 그는 작게 웃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몇몇 손님이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저런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위험해 보인다니까.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모습이 모든 걸 결정하는 세상, 그 안에서 진심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지점 내 고객 응대 중 비정상 거래가 의심된다. 서류 한 장이 박상민의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레 지은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대리, 이거 당신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확인했습니다. 서류에는 어제 그 남자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처리한 건입니다. 정확히 절차에 맞게 진행했어요. 글쎄요, 본사 감사팀에서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오늘 오후에 CCTV를 요청할 거예요.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한 거래는 없었어요. 그래도 절차상 확인이 필요하다네요. 괜히 오해받지 않게 조심합시다. 박상민은 말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퇴근 무렵 직원들은 이미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무실엔 지은 혼자 남아
컴퓨터를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여전히 계좌 조회 기록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일만 한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창밖으로는 노을이 져가고 유리벽에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다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은행이 있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지은이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규정으로만 움직이지 않겠지. 도윤은 천천히 모자를 눌러쓰고 돌아섰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어둠이 번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군. 그는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의 코트 자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긴 이야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의 아침, 유원은행 본점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속삭이며 눈치를 보았고 사무실 안에서는 서류 넘기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도윤이 다녀간 그날 이후 은행 내부는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서지은은 여전히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려다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잘못한 일은 없어요.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박상민 부지점장이 얼굴을 굳힌 채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본사 감사팀이 오늘 오신답니다. 서대리, 자리에 계세요. 그의 말은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렸습니다. 감사팀이라니 무슨 일이지? 지난번 그 노숙자 손님 때문이라던데.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지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상민은 조용히 그녀의 자리에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본사에서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냉정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본사에서 온 감사팀 2명이 지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본사 감사팀입니다. 지난주 특정 고객 응대 건에 대한 확인 절차입니다. 박상민은 그들을 안내하며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CCTV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감사팀 직원 한 명이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노숙자 차림의 남자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서지은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분이 맞습니까? 감사 직원의 질문에 박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대리입니다. 고객 재등록 절차를 임의로 진행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의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후에도 상급자 승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셨죠? 그분은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규정상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상민은 옆에서 작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본사 보고 후 승인 절차를 거쳤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고객이라도. 그의 말에 감사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짧게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대리, 박상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오늘부로 업무는 잠시 중단하세요. 본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입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잠시 중단이라뇨? 전 아무 잘못도. 규정상 절차입니다. 곧 본사에서 통보가 올 거예요. 그는 고개를 돌리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화면 속에 자신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저 고객을 도운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시간이 흘러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엔 지은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책상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책상 한쪽엔 직무정지 예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만져보다 결국 의자에 깊게 기대었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일렁이며 눈물이 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한도윤은 본사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비서 이주환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어제 다녀오신 지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라 합니다. 직원 한 명이 정직 위기에 놓였다고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지은 씨입니까? 예, 그 직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결국 예상대로군.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준비해요. 이번 일은 내가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주한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직접 가신다고요? 그래요.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진심을 드러낼 때입니다. 늦은 밤 유원은행 본점의 불빛은 대부분 꺼졌습니다. 단 한층 회의실만이 은은한 조명 아래 밝혀져 있었습니다. 박상민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다 문득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아니면 회사의 규정을 지킨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창문 밖을 바라보자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낡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하지만 창밖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간 서지은은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처 마시지 못한 커피가 식어 있었고 창밖의 불빛이 잔잔히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할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먼 도시 한쪽에서 회장의 차량이 은행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을 시험했지만 이제는 내가 증명해야겠군. 도시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한 줄기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진실이 드러날 무대가 준비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원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이른 시각부터 술렁거렸습니다. 보통보다 훨씬 일찍 모인 직원들은 서로의 표정을 살피며 긴장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객 응대 윤리 사례 검토 회의라는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평범했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상민 부지점장은 단정히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 회의가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할 기회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지은은 회의실 맨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서류를 꼭 쥐고 있었고 무릎 위에 올려진 종이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난 내 일을 했을 뿐이야. 후회는 없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본사 감사팀이 들어왔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 회장님 참석하에 시작됩니다. 그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이라니요. 직접 회의에 나타난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서지은의 심장은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떠올리자 어제의 그 노숙자 손님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겠죠. 설마 그런 우연이. 그녀는 스스로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조용한 정적 속에서 무겁고 느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유원그룹 회장 한도윤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엔 익숙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서지은은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분이 그녀의 머릿속에 전날 은행 창구에서 웃던 얼굴이 겹쳤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고 박상민은 재빨리 허리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단상 앞에 서서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뒤편에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은행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숙자 차림의 남자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젊은 여성 창구 직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이 나타나는 순간 서지은은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도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말했다. 이 남자는 며칠 전 여러분의 한 지점을 찾았던 손님입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손님은 사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상민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감사팀 직원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이어서 말했다. 나는 직접 우리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대부분의 직원은 나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다르게 행동했죠. 그는 손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영상 속의 서지은이 노숙자 차림의 손님을 정중히 대하며 서류를 챙기는 모습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그녀는 변함없는 미소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원 서지은 씨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진심으로 고객을 대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찾던 사람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몇몇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상민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비볐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은 그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박 부지점장. 박상민은 머뭇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규정에 따라. 규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숫자나 효율로만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존재합니다. 서지은 씨가 보여준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본질입니다. 그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지은 앞에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서지은 씨.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상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객 신뢰 우수 직원상 서지은. 그는 직접 그녀에게 상패를 건넸습니다. 이 상은 당신의 진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지은은 눈가가 붉어지며 두 손으로 상패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진심이지요.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중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뒤편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노숙자로 위장한 회장, 진심을 알아본 직원. 이미 소식은 본사 홍보팀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박상민은 자리로 돌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유언그룹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겉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기업으로요. 지은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상패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커졌고 그 소리 속에서 도윤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와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가 찾던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진심은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인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지은은 잠시 홀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먼지 사이로 작은 빛들이 떠다녔습니다. 그녀는 상패를 가슴에 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었군요. 그녀의 눈가에 마지막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유언그룹의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임직원이 일제히 모였고 각자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유언그룹 긴급 임직원 간담회라는 글귀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본사뿐 아니라 지점 직원들까지 모두 참석한 이례적인 행사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회사의 슬로건 사람이 먼저, 마음이 먼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상 옆으로 회장의 그림자가 드러났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단정한 검은 양복에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확신이 그리고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강당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한 가지를 되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며칠 전 나는 한 명의 고객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때 나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선, 규정만을 따지는 말투,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단 한 사람의 모습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고객이 숫자로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이 인격을 대신하고 매뉴얼이 마음을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시선을 한 곳으로 돌렸습니다. 조명이 한 사람을 비췄습니다. 무대 아래 서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꼭 쥐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지은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지은은 놀라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단상 앞에 선 그녀를 바라보며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직원은 나의 실험 속에서 진심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녀는 규정보다 사람을, 효율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무대 옆에 놓인 상패를 들었습니다. 진심 경영상 서지은.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상패를 건넸습니다. 이 상은 단순한 포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이 우리 회사의 방향을 바꿨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상패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그 마음이 회사를 바꾼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새로운 선언을 하려 합니다. 스크린이 천천히 바뀌며 진심 경영 선포식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유원그룹은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회사를 평가할 것입니다. 직원의 행동에 담긴 마음, 고객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박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그리고 점점 커졌습니다. 박수 소리는 하나의 물결이 되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동료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코 외면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들도 있었고 조용히 미소 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구나. 그녀의 가슴이 벅차오르며 그동안의 억울함과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상민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바닥을 천천히 맞부딪혔습니다. 얼굴엔 후회와 감동이 뒤섞인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효율을 우선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심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힘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죠. 그 말에 박상민은 고개를 숙였고 강당은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박수 속에서 도윤은 잠시 무대 뒤편을 바라봤습니다. 스크린에는 진심이 회사를 바꾼다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심이 통한다면 이 회사는 앞으로도 살아있을 거야.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무대 뒤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남았습니다. 서지은은 상패를 가슴에 안고 도윤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내가 고맙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닮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습니다. 강당에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남은 빛이 무대를 비췄습니다. 서지은은 조용히 단상 옆에 서서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심경영, 그 시작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그 문구가 그녀의 눈에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박수와 눈물은 아마도 내일의 새로운 출발이 될 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유언그룹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거짓말처럼 따뜻해졌고 직원들의 표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로비의 벽면에는 새 슬로건이 걸렸습니다. 진심이 회사를 바꾼다. 누군가는 그 문장을 보며 피식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도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인재개발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회사의 신입교육을 담당하며 진심 서비스 프로그램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새 사무실은 본사 12층, 햇살이 잘 드는 회의실 옆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회장이 직접 써준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누군가를 살립니다. 한도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지은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교육일 아침, 회의실엔 20명의 신입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날 고객은 단순히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주할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이고 인생의 한 장면이에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처음엔 고객 응대가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녀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노숙자 차림으로 자신 앞에 섰던 회장의 모습이 겹쳐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 그 마음이 돌아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몰래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의실 문이 닫히자 박상민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정장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이전보다 눈빛이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지은 씨,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장님도 오셨군요. 이젠 박상민 팀장으로 불러주세요. 교육지원팀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는데 막상 와보니 배울 게 많네요. 지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불안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대하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 말 회장님도 하시더군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로의 말에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인재개발팀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하루 한 번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 직원들은 아침마다 서로에게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아요. 어제 고객 칭찬 메일 받으셨다죠? 대단해요. 이 작은 쪽지 문화는 곧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누군가의 책상 위에 놓인 한 줄의 글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은은 매일 퇴근 전에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들이 남긴 감사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 팀장님 덕분에 고객 응대가 달라졌어요. 진심을 전하면 분위기가 바뀐다는 걸 이제야 느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결국 마음이 이를 완성하죠. 한편 회장실에서는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며 거리에는 코트를 여민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서 이주환이 들어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고객 만족도 지수가 3개월 만에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직원 내부 평가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회사를 움직이니까. 그는 창가로 다가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진심은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주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 이 일은 이제 성공이라고 봐도 될까요? 도윤은 잠시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심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어져야 하죠. 며칠 후 지은은 회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서 팀장, 수고 많았어요. 그녀가 들어서자 도윤은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책상 위에는 진심 리더십 아카데미 설립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당신이 맡아주면 좋겠어요. 이제 진심을 교육의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지은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진심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는 걸.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맡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또 다른 진심을 만든다.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 전광판에는 새로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유언그룹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그 글귀를 보며 사진을 찍었고 SNS에는 해시태그가 붙었습니다. 해시태그 진심이 통한다. 해시태그 서지은, 해시태그 유언그룹 변화. 누군가의 행동에서 시작된 물결이 이제 세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물결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퇴근길 지은은 사무실 불을 끄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단순한 직장이 아닌 진심을 이어가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회장님이 시작한 진심, 제가 끝까지 이어갈게요. 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유언그룹의 밤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늦겨울의 오후 병원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들었습니다. 유언재단 병원 특실안은 조용했고 그 한가운데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한도윤 회장이었습니다. 창가 옆 테이블에는 과거의 상패들과 신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의 머리 기사는 여전히 그날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로 위장한 회장, 진심으로 회사를 바꾸다. 그는 천천히 손끝으로 활자를 쓰다듬었습니다. 활자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가 새삼스럽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결국 진심이 회사를 살렸구나.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고요히 흩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비서 이주환이 들어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오늘 방송 보셨습니까? 서 팀장님이 청년 멘토링 강연에 나가셨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서지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원그룹 인재개발팀 서지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심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병실로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내 자리를 이어가고 있구나. 그의 시선은 TV 화면에 고정된 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회장님, 병원장님이 곧 오신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주한 씨. 잠깐만 혼자 있고 싶군요.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진심 경영상의 작은 모형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은 오래갑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진심으로 살아남죠. 그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본사 로비에는 새로운 전시물이 설치되었습니다. 한도윤 회장 추모관. 그 안에는 그의 사진과 손글씨로 남긴 짧은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진 속의 그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던 직원들이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모으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박상민 팀장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지은은 교육을 마치고 본사 1층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에 걸린 커다란 액자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자신과 회장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행동으로 다시 태어난다. 지은은 조용히 손끝으로 사진 틀을 쓸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진심은 계속됩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지만 공기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은행 건물 앞 오래전 회장이 앉았던 그 벤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모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문장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커피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때처럼 지나가던 한 노숙자에게 그녀는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노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고 지은은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질녘의 햇살이 은행 유리창에 부서지며 반사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바람 속에서 낙엽이 바쁘게 흩날렸습니다. 지은은 커피잔을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윤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은 오래갑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이어집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 마치 회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밤이 내리고 은행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의 걸음이 천천히 멀어질 때 벤치 위 커피잔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사이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네온 간판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마치 회장의 미소처럼 조용하지만 강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의 말과 작은 행동 속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누군가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한도윤 회장이 찾은 건 완벽한 직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아는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결국 회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진심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작은 배려 한 번, 그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또 다른 진심을 낳습니다. 이야기는 허구지만 그 안의 메시지는 현실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서지은처럼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혹은 한도윤 회장처럼 사람의 본 모습을 보기 위해 직접 세상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먼저 본다는 것. 그게 진짜 사람을 이해하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심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로 이 진심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또 다른 온기를 전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